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루함을 극복하고 끝내 이길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저번에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 가서 그가 했던 발언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발언들입니다. 근데요, 그 전에 2021년, 2019년 어떤 얘기 했었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봅니다. 트럼프 이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은 사기다. 달러가 기축 통화가 돼야 되는데 무슨 그런 황당한 소리 좀 하지 말아라. 비트코인을 정확히 사기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달러와 경쟁하는 또 다른 통화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달러가 세계의 통화가 기축 통화가 되길 원한다. 제가 재임을 했었던 2019년이든 21년 그 이후든 비트코인은 사기, 불법, 투기, 쥐덫 이런 걸로 불렸었죠. 달러의 위협이 되고 달러만 진짜 통하다. 이런 게 주 메시지였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간 일요일이었죠. 컨퍼런스에서 한 발언을 한번 이렇게 나왔는데요. 비트코인을 세계 정상급 자산으로 성장시키겠다. 금보다 시총이 커질 것이다. 사실 이 발언 하나만 해도 폭탄 발언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의 금을 오히려 대체할 것이다. 이것을 미국이 선점해야 한다. 어마어마한 발언이고요. 미국이 가상 암호화폐죠. 암호화폐의 수도가 되게 할 것이다. 민주당은 낡은 방식을 고수한다. 암호화폐의 앞길을 막는 사람은 자기가 다 없애버리겠다. 실제로 게리 갠슬러를 당선 첫날 해임시키겠다라는 굉장히 우리 코인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발언도 실제로 했습니다. 100일 내 코인 규칙을 만들 거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정확히 반대로 얘기하네요. 비트코인이 달러의 위협이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된다. 지속 상승할 것이다. 심지어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팔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전략 자산으로 축적할 것이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드바이스는 이겁니다. 지금 아직 화장실 가기 전 아닙니까? 가기 전에는 무슨 소리들 못 하겠습니까? 자,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나중에 곤란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말 바꾸기에 프로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코인 발표, 이 컨퍼런스 왜 갔습니까? 표 팔러 갔겠죠. 당연히 그들의 마음을 쏙 빼놓을 수 있는 발언을,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이번에 대통령 아직은 안 됐지만 된다면 저 중에서 일부를 현실화시킬 가능성 전 있다고 봅니다. 단, 다음 하락장이 됐을 때 또 말 바꾸기 안 할 가능성 있습니까? 말 바꾸기 기존에 한 번, 두 번 이미 여러 번 했잖아요. 그가 이제 좀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깜빵을 갈 여러 가지 종류의 범죄를 한 사람이 제가 볼 땐 트럼프가 맞을 것 같거든요. 추후에 이건 조금 더 나간 건데요. 트럼프도 게리 갠슬러처럼 저는 토사구팽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마저 사실은 듭니다. 자, 트럼프가 비트코인 달러 위협이 될 수 없다. 위협 안 된다. 달러 위협은 암호화폐가 아니라 워싱턴에서 오고 있다. 지금 정치인들 민주당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 과거 내 임기 기간 중에 비트코인이 3,900% 상승했다. 그의 임기 기간이 2016년에서 20년이니까 40배 올랐겠죠. 그 어떤 산업에서도 볼 수 없던 큰 상승이었다. 자, 그때 뭐라고 했다고요? 비트코인은 사기고 불법이고 달러의 경쟁이니까 완전 그 폄하를 했었던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당선이 되면 코인 관련 분쟁을 멈추고 비트코인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의 기대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다. 예전에 내 임기 때 야 40배 됐잖아. 기대 좀 해봐. 나 뽑아줘. 이거 아닙니까? 조금 더 노골적으로 내가 너를 큰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나 뽑아야겠니? 안 뽑아야겠니? 이게 노골적이도 이 정도면. 근데 설마 이 약속을 그대로 믿는 분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중에 언제든지 말 바뀔 수 있고요. 실제로 월가에서는요.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 협박, 반강제로 계속 그들의 상품을, 파생 상품을 각종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ETF를, 지수를, 펀드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고 있잖아요. 또 그들은 뭐 합니까? 머니 프린터, 연준이 사실 뭐 JP모건이다 시티은행 대주주로 있는 거 이거 공부를 해보시면 아는데요. 그들이 뭐 합니까? 돈 찍잖아요. 돈 찍으면 어떻게 되죠? 화폐 가치가 절하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세상 만드는 게 누굽니까? 연준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도 같이 머니 프린터 더 세게 돌려야죠. 경제 성장, 경제 지원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 돈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니까 빚을 권하고요. B2를 권하는 사회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입니다. 익숙하시죠? 그들은 전 세계 주요 의사 결정권자들을 사실은 통제가 가능해요. 언론도 뭐가 돼요? 통제가 된다니까요. 국제기구도 후원금을 엄청나게 넣습니다. 그러면 통제가 안 될까요? 되겠죠. 코인 투자가 쉽지 않은 이유를 딱 한마디로 해라. 저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을 상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그겁니다. 홍콩 블록체인 협회에서 우리도 정부 외환 기금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장기 보유해야 한다. 왜냐하면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가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발언권을 얻을 수 있다. 이건 상당히 의미심장하거든요. 비트코인을 쟁여놓으면 나중에 발언권이 세진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최근에 홍콩 입법회 존이 뭐 이런 분도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에 편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국가, 미국과 중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입법하는 걸 추진 중에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죠.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 준비 자산, 이게 말하면 뭐 외환 보유고, 뭐 달러나 금처럼 쟁여두고 뭐 비상사태가 아닌 이상은 이걸 팝니까? 안 팔죠. 팔지 않는 비축 자산이 될 것이다. 근데 더 이제 임팩트는 뭡니까? 미국과 중국만 사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국가들, 나머지 기업들, 나머지 부유한 개인들이 뭐 한다? 따라하는 게 이게 임팩트가 큰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누구의 힘이다? 이제 검은 돌의 힘입니다. 이 블랙락을 제가 검은 돌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분석에서 비트코인 추가 상승 위해서는 거시경제 트리거가 필요하다. 비트코인은 8월에는 보합, 9월에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뜨더라고요.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인플레이션 완화, 대선 선거 일정 등으로 시장이 긍정적이다. 다만 8월에는 10억 달러 코인의 언락, 그러니까 매도 압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 미국 금리의 인하 또는 인플레이션 수치 추가 하락 등 트리거가 좀 더 필요하다. 근데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지 트레이딩을 하는지를 한번 따져보고요. 우리가 만약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트레이딩을 하시려면 단타를 하시고 매일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면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8월이 어떻게 될지, 9월이 어떻게 될지, 금리를 언제 인하할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 떨어지면 파실 건가요? 아니죠. CPI가 어떻다, 금리가 인하가 언제 될 것이냐, 매도 물량 이번에 얼마가 풀릴 것이냐, 이게 제가 이제 유튜브를 매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지.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지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래서 팔고 저래서 산다. 사실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코인은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사놓고 나중에 떨어질 때마다 계속 주워 담을 수 있는 그 코인만 사십시오. 그게 나는 비트다. 그럼 비트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비트 이더다. 비트 이더 솔라나다. 여기 하나, 두 개 추가할 수 있는 그 코인들만 가져가시는 게 사실 좋죠.
가짓수가 너무 많으실 필요도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뭐 많으면요. 너무 이제 폭등할 때 쪼금씩 그냥 그 소유 그 지분이 작았던 코인들은 적당히 이제 팔아서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렇습니다. 너무 가짓수가 많으면 나중에 파실 때 그 나름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이낸셜 타임즈 그들의 언론사 중에 사실은 하나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뭐라고 하냐? 해리스 캠프는 코인베이스, 서클, 리플 등 암호화폐 기업을 접촉했다. 여기 지금 보면요. 해리스 캠프가 접촉을 시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반대가 아닐까 싶어요. 뭐냐면요. 코인베이스, 서클, 리플에서 해리스 캠프에 접촉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뭐 어쨌든 암호화폐 기업과 접촉한다는 결정은 선거를 위한 기부금 유치하는 관련이 없다. 궁극적으로는 뭐다? 코인이 자산 클래스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를 만들고 그들과 무슨 관계를 만든다? 건설적인 관계. 지금 누구랑요? 코인베이스, 서클, 리플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고요. 트럼프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지금 해리스입니다. 트럼프가 아니고요. 트럼프든 해리스든 누가 당선이 돼도 아무 관계없어요. 이미 답정 나고요. 이미 다 설계야 모든 실행 계획이 이미 지금 끝단에 와 있습니다. 누가 당선돼도 코인이 오르는 것은 변치 않을 겁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 후보 이제 존 디트는 이전에 좀 친리플도 변호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하냐? 카말라 해리스 지금 부통령이죠. 이분이 코인에서 크게 치고 나가려면 게리 갠슬러의 쉽게 말하면 해임을 시켜라. 이거 말해야 된다라고 압력을 행사합니다. 자, 게리 갠슬러는 파산했던 FTX를 포함해서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줬던 인물이다. FTX 샘 뱅크먼을 여러 차례 파산 전에 실제로 만났습니다.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부모님과 그 소위 엄청나게 그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입니다. 자, 게리 갠슬러는 FTX에 관련된 부정적인 발언했던 거 혹시 기억나신 거 있습니까? 없었죠. 게리 갠슬러는 지금 뭐가 됐냐면요. 모두가 버리는 패입니다. 쉽게 말하면 토사구팽 당한 거죠. 해리스는 지금 아직 기회가 있다. 단 게리 갠슬러를 해임시켜야 된다. 지금 뭐 이런 발언을 한 건데 뭐 일면 맞는 말이죠. 단 아셔야 될 거는 그들이 짜놓은 그 세상은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게리 갠슬러 그렇게 잘 부려먹다가 이제 끝이 왔죠. 그냥 잘라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게리 갠슬러가 CFTC의 헤드였던 거 아십니까? 거기 의장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골드만삭스가 그때 이제 규제 편의를 엄청 봐줬겠죠. CFTC의 규제 편의를 많이 대주고 대신에 골드만삭스에서 게리 갠슬러 너 연금을 제 기억에 2개인가 3개를 다 들어줬습니다. 얼마가 지나면 얼마씩 주겠다. 그 다음에 낙하산 취직도 했죠. 그 다음에 MIT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SEC 의장이 됐습니다. 이런 거래가요. 지금 없을까요? 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수년 이후에 밝혀지는 거죠. 게리 갠슬러는요. 그들의 얼굴 마담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사실 게리 갠슬러 이런 걸 보면서 사실 뭐 분노를 했다? 그런 적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죠. CNBC는 트럼프가 언급했던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코멘트를 합니다. 행정명령으로 이건 좀 어렵고 의회의 승인 과정이 필요하죠. 이거 민주당의 그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거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 국회의원도 뽑습니다. 참고로 대통령도 뽑는데요. 미국에서 11월 달에 국회의원도 뽑거든요. 공화당이 백악관, 상원, 하원 싹쓸이 하면 몰라도 아니면 이거 비트코인이 전략 자산이 되겠어? 라고 하는 코멘트를 이렇게 날렸죠. 하지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지명돼서 지금 새 판이 짜졌다.
근데요,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이미 트럼프와 코인을 콕 집었습니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세상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디지털 세상입니다. 분열을 조장합니다. 세대 간 갈등, 이게 또 남녀 갈등, 지역 갈등, 뭐 지금 뭐 전장도 계속 나고 있죠. 디지털 나중엔 어디까지 갑니까? 메타버스 상에 우리를 집어넣을 겁니다. 코인도 그 중에 하나의 내러티브가 됩니다. 그리고 통제죠. 통제는 뭡니까? CBDC로 화폐를 통제하죠. 기본소득이 왜 통제인지 아십니까? 기본소득은요, 기본적으로 이걸 전제로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 지금 뭐 노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한다고 합니까? 뭐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어서 양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량 생산해서 전 세계 로봇으로 노동력을 대체해라.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사람을 뽑겠습니까? 안 뽑죠. 그러니까 너는 이 정도 돈 가지고 그냥 살아. 근데 그 돈이 귀하죠. 적은 돈이어도 사실 일자리가 없으면 그 돈이 왜 안 귀하겠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군에있다가 자꾸 뭐 박는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2016년부터 일론 머스크는 그 두뇌 칩 박는 지금 뭐 어마어마한 그 동물들의 사실상 학대를 하면서 실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이제 그들이 지금 목표로 하는 세상이죠. 기본소득 우리 지금 뭐 그 우리나라에서도 25만 원 준다고 하잖아요. 25만 원은 사실 그게 뭐 큰 돈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요. 뭐 큰 돈일 수도 있지만 근데 앞으로 각종 지원금 더 주겠다. 이것을 근데 뭐 지금 자영업 힘들잖아요. 오프라인 비즈니스 다 지금 거의 폐업 직전에 가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 거부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나중에 굉장히 편리해질 겁니다.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그들이 노리고 있는 그 포인트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의 공화당 친코인 정책에 지지 표명한다. 뭐 새롭지 않습니다. 공화당은 예전부터 좀 찬성 쪽에 가깝긴 했었죠. 민주당의 일부 하원 의원들 12명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장에 가서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친코인으로 입장 전환해라.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부통령 후보 해리스가 되겠죠. SEC 위원장, 뭐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할 때 친코인으로 전환해.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민주당이 갑자기 친코인이요. 월가와 코인 회사들이 뭘 했다? 위에서 로비를 한 거죠. 그렇지 않은 이상 갑자기 이렇게 컨퍼런스장 난입해서 편지 쓰고 컨퍼런스장 가는 거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이제 구체적인 뭐 정황이 뭐 이제 그 심리적 그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뭘 하고 있냐. 미국의 암호화폐 슈퍼팩이라고 있습니다. 슈퍼팩은 정치 후원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정치 후원의 누적 모금액이 무려 2.3억 달러, 우리 돈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최대죠. 페어쉐이크라고 하는 후원 기관을 통해서 모금을 하고 실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후원 기업 개인이 지금 누구라고요? 아까 그 기업 혹시 기억나십니까? 코인베이스, 리플, 제미니, 서클 이런 데입니다. 제미니가 어디입니까? 블랙록과 시타델과 2022년 5월달 테라루나 공매도 의혹을 받고 있는 뭐 아직까지 그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의혹이 있는 바로 그 거래소 윙클보스 쌍둥이입니다. 검은돌이 월가죠. 월가가 어디에 투자했다? 코인베이스, 뭐 저기 서클, 제미니, 리플은요. 이게 이제 정황상 갸가 맞습니다. 자, 월가는 또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채굴 기업 대주주. 이게 뭘 의미합니까? 같은 배를 탔다. 거기서 어디에 지금 슈퍼팩 정치 후원의 돈을 엄청나게 기부해서 지금 유권자들 뿐만 아니고요. 정치인들을 본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친코인 의원만 당선시킵니다. 반대 코인 한다? 낙선시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죠. 암호화폐 반대를 하면요.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탈락시킵니다. 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지금 한 명, 자말 보험은 이분 굉장히 강력했던 분인데요.
반대, 이 사람 재선하면 안 돼. 미디어 광고에 얼마 썼다? 200만 달러 쓴 겁니다. 그래서 그 후보는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는 지경이 됐죠. 이 사람이요. 과거 제가 말씀드린 핏 21 법안, 그러니까 친코인 법안에 반대표 던진 거 어떻게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다 드러나니까 낙선시킨 겁니다. 그들의 작업 방식은 언론, 광고, 캠페인, 이 돈을 통해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언론과 정치, 경제를 장악시켜서 과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코인은 사기고 불법이고 테러고 쥐덫이고 테러리스트의 자금. 이게 지난 수년간 가능했던 이유 이제 아시겠죠? 그들의 방식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테라루나 FTX 해킹 오버퍼드, 아하, 이제 얘가 잘 되시리라 봅니다. 코인베이스 리플 A16G는 그 VC입니다. 투자하는 회사, 이제 코인 투자 회사인데요. 공화당과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이미 공화당은 뭐 가서 본인들 주장을 잘 펼쳤던 것 같고요. 8월에 열리는 민주당에도 뭘 한다? 대표단 파견한다. 자, 해리스 지금 대통령 후보가 친코인 코인 정책, 제가 볼 때는 뭐라도 해야 할 겁니다. 돈과 권력 앞에 제가 또 표심 앞에 장사가 있습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다 좋은데 뭐 전략 자산이고 뭐 비트코인이 뭐 금을 능가하고 근데 코인 가격 생각보다 재미없는데 지루해 죽겠는데 이거 맞는 거야?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뭐 대략 코인이 4년 주기라고 하잖아요. 4년 전 오늘로 가볼까요? 비트코인이요. 2020년 5월 11일 반감기를 맞이했었습니다. 코로나 폭락 이후에 살짝 회복을 했지만 이때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1200만 원에 불과했죠. 이게요. 무려 2020년 11월 30일까지 코인 가격이 대충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최소 11월까지 1200, 1300, 1400 왔다 갔다 5개월간 했고요. 좀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거는 2020년 12월부터 오릅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반감기부터 바나나 존 입구까지 가는데 6달이 넘게 걸린 겁니다. 과거에도 굉장히 여름과 특히 이제 가을도 별로 큰 재미는 없었습니다. 소위 불장이 언제 왔습니까? 무려 7개월 뒤인 12월부터 이제 바나나 존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피크가 아닙니다. 이더리움은요. 2020년 5월 초 이더리움 추억의 가격이죠. 25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2020년 12월 초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반감기부터 여기도 이제 바나나 존 입구까지 7개월 걸렸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피크가 언제 되냐? 지금부터 최소 1년에서 1년 반은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확률입니다. 뭐 100%는 세상에 뭐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제가 뭐 월급쟁이 부자들 뭐 이제 김 작가와 너나이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두 이제 자산가이자 유튜브도 하시죠. 김 작가는 뭐 219만 구독자가 있으시고 이 너나이도 자산도 한 70억 이상 있으시고 158만 뭐 구독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요. 여기서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성공 비결이 있었습니다. 김 작가는 뭐 고시원 2평 남짓한 데서 이제 뭐 오랫동안 살았고요. 이 가정사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슬퍼집니다. 굉장히 슬픈 가정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절대 미루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작년만 해도요. 작년만 해도 이미 성공을 했잖아요. 하루 평균입니다. 하루 평균 동영상을 2개 이상, 쇼츠, 뭐 책 쓰는 거, 여러 가지 방송 출연 단 하루도 지난 5년 동안 빼먹지 않았다. 심지어요. 아침, 점심, 저녁밥을 다 거르는 날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그게 본인이 봤을 때는 바쁘다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준과는 좀 차이가 있죠. 너나이 같은 경우는 34세 전까지 뭐 부동산, 뭐 공부한다, 뭐 임장한다. 근데 임장이 이게 말이 쉽지 퇴근하고 어디 막 가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아 오늘 뭐 공부해야지. 뭐 찾아가야지. 이제 중개소 가야지.' 안 갔답니다. 왜냐면 오늘 김 부장이나 열받게 해서 '아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야.' 또는 후배가 '내가 다 잘해 놨는데 실수 한 번 해서 일 망쳐서.' 아니면 뭐 가정 내 불화로 인해서 몸이 너무 피곤해서 뭐 어쩌고 저쩌서 안 했답니다. 근데 이 너나이도 언제부터 성공의 맛을 조금씩 봤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싫어도 그냥 꾹 참고 했답니다. 해야 할 일, 뭐 회사에서 너무 피곤해도 그냥 부동산, 지방, 뭐 주변의 주요 지역들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유모차 개수 세면서부터 '아 이런 데가 좋은 아파트다.' 뭐 어디서 들은 게 있었겠죠. 공부하고 찾아가고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면서 하는 말 이겁니다. "아마추어들은 하기 싫으면 그냥 땡이다. 안 한다. 프로들은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태풍이 몰아치든 그냥 해야 할 일을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는데요. "계속해도 안 된다? 무조건 열심히 좋죠.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면 방법을 한번 바꿔서 해 보자." 김 작가도 처음에는 2019 년이었나요? 조회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재테크 채널, 특히 돈에 대한 진지한 그 질문들을 던지고요. 소위 말하는 재테크의 거물급 인사를 그때부터 섭외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콧땡땡이 겹치면서 사람들이 뭐 밖에 못 나가니까 유튜브를 아무래도 많이 봤겠죠. 그리고 뭐를 사든 올랐던 시절 아닙니까? 그때 소위 조회수, 구독자 대박이 터졌다. 본인 표현입니다. 잘 안 되면 이제 잘하는 그리고 사람의 피드백을 보자. 그러니까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 뭐 아니면 뭐 골프든 뭐 낚시든 테니스든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치나 꾸준히 보고 피드백을 받자. 그러면서 돈 아끼지 말자라는 표현도 합니다. 가서 레슨 받으라는 거예요. 그 돈 아껴서 어 그러면 이제 그 발전이 없다. 이제 우린 투자 채널이기 때문에요.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이건 사실 제 표현입니다. 전업 투자자가 만약 아니시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직업이건 직장이 됐건 뭐가 있으시면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최고가 되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요. 전문성, 전문성은 대리가 과장 달고 과장이 차장 달고 차장이 부장 단다고 전문성이 생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전문성은 그냥 내가 그 일에서 그러니까 대표 같은 과장이 있죠. 부장 같은 신입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만족을 주겠죠. 저는 돈은 그러면 따라올 것이다. 직장과 자영업 내 직장이 저는 그래서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마련할 수 있다? 투자 시드머니 마련하죠. 비트로 손쉽게 남의 돈 빌렸다 투자했는데 대가가 작습니까? 굉장히 크죠. 자, 지루한 구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몇 달 더 이어질 수도 있지만요. 직장과 나였던 그 사업체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플러스 투자에 대한 공부, 숙제, 뭐 부동산이면 임장, 뭐 손품, 발품 다 파셔야죠. 우리도 코인 투자하는 거 유튜브 한 편으로 절대 투자 결정하시면 큰일 납니다. 나만의 성공 방정식 시행착오 쌓아가셔서 그럼에도 내가 오늘 해야 될 숙제를 하자라는 얘기죠. 투자를요, 보통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것만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하기 싫은 거 열심히 해서 현금을 쌓고요. 그 현금을 쌓고 공부를 하셔야죠. 뭘 투자하는지, 언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왜 투자해야 되는지 알아도 바로 투자합니까? 기다리셔야죠. 기다리셔야 그 이후에 샀다가 나중에 또 기다리셨다가 언젠가 팔고 여기를 잠시 떠날 순간이 오겠죠. 이 모든 게 다 투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지루함을 이기려면 또 확실히 이기는 투자, 긴가민가 하실 때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여기서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공중전화 박스가 있고요. 은행 지점입니다. 대형 마트고요. 백화점이죠. 공통점 혹시 찾으셨습니까?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어, 소위 말해서 이 공통점 그거죠. 소위 지금 폐점하고 있고요. 점점 숫자가 없어지고 있는 과거 오프라인 비즈니스의 대표적인 것들 아닙니까? 사실 더 있습니다. 온라인에 밀리고 인구는 줄어들고 지방 1등 백화점도 눈물의 폐역. 이게 마산에 있는 롯데백화점이라고 합니다. 소비 양극화. 지금 5년간 폐점이 80% 비서울이라고 합니다. 소비는 양극화되고 있고 투자할 이유가 없다. 지난달 마산점을 폐쇄했고요. 매출이 꺾인 광주 롯데백화점 사업성 재검토하겠다. 근데 제가 이제 가끔씩 더 현대 서울을 한 번씩 가거든요. 여기요. 사람들 미어 터집니다. 외국인은 어떻게 그렇게 알고 왔는지 정말 국적이 다양하고요. 이제 외국인이 빠지면 전 사람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직장인들이요. 사실 11시만 되면 앉을 데가 없어요. 그만큼 사람이 뭐 주부나 주변에 있는 뭐 사람들 다 오시겠죠. 왜 더 현대 서울은 그렇게 잘 되고 또 이 지방의 1등 뭐 지방의 1등 백화점 아닙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될까요? 이게요. 점점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더 현대 서울 입지에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더 현대 서울보다 더 디자인해서 아니면 마케팅 더 잘할 자신 있습니까?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상권이 붕괴한다. 지방 소멸을 부추기나 이제 도서 산간 지역 시골도 다 뭐가 들어갑니까? 쿠팡이 들어가고요. 컬리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마트 안 가는 거죠. 백화점 거의 이제 뭐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백화점입니까? 오프라인 유통업체 무너지면 일자리 날아가고 인구는 점점 빠져나가고 악순환이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사실 상상이 좀 안 됐던 일 아닙니까? 대형 마트가 지금 많이 쓰러졌어요. 백화점이요. 지금 신세계도 좋지 않거든요. 은행 지점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뭐 이제 의대에서 뭐 정원을 늘린다 해서 자녀를 뭐 의대 뭐 초등학교 심지어 유치원도 다 학원 보내서 너 의대생 해 하는 거 제가 볼 때요. 주유소 차리는 겁니다. 지금 주유소를 왜 차립니까? 지금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좀 위치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시면 안 되죠. 앞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대세가 될 게 뻔한데 주유소는 이제 망할 게 뻔한 거 아닙니까? 의대가 정원을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이렇게 망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니까요. 어떤 직업이든지 잘 되는 상위 10%한테 몰려갑니다. 그럴 자신이 있으면 아니면 또 어떤 사명감이 있다면 의대를 보내는 것도 좋은데요. 그게 아니면 쉽지 않다니까요.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요. 이거 부동산도 지금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강남 신고가 갱신했다. 뭐 분양에 뭐 몇백 대 1이다. 그런 지역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지역은 지금 피눈물 나는 경매 시장에 물건 쌓이고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지금 뭐 아디다 땡, 아모레퍼시 땡, 이제 편의점 점주들. 자, 이분들만 보니까 지금 힘든 게 아니에요. 오프라인 비즈니스 기존에 잘 됐던 방식이 파이프라인이요. 다 바짝바짝 그쪽으로 돈이 이제 전혀 안 갑니다. 모든 것이 뭐화 됩니까? 온라인화 이미 됐잖아요. 디지털화, 인공지능화, 로봇화 이거 안 쓰면 나중에는 경쟁에서 무조건 지금부터 뒤지고 있죠. 갈수록 쿠팡, 컬리 더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배민, 요기요, 유튜브, 틱톡 갈수록 제가 볼 때 매체 영향력 더 커질 겁니다. 물론 지금은 웹2죠. 웹3로 가면 갈수록 더 유망한, 더 잘 될 자산에 투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그 통화나 자산이 바로 크립토입니다. 이게 코인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자율주행 차가 스스로 기름 어떻게 넣겠습니까? 종이돈으로 세서 넣겠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국가는 세금과 일자리 어디서 창출을 시킬까요? 대형 마트요? 은행이요? 뭐 조선업이요? 건축에서 얻겠습니까? 그쪽에 일자리 생기겠습니까? 코인이라니까요. 물론 인공지능, 뭐 로보틱스, 일부 바이오 산업도 있겠죠. 기업은 신규 수익을 어디서 가져갑니까? 그래서 다 코인에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최대한 못 사게끔 포드 유포하고 뭐 몇 개 거래소 이렇게 저 세상 보내버리니까 일반인들 다 팔고 떠났잖아요. 그거 뒷단에서 다 사놨고 이제 와서 말 바꾸게 하는 게
그들의 속셈이죠. 일반인들은 투자 수익률 이만한 투자 수익률 어디 있어요? 그리고 코인 쓰면 나중에 되게 편해질 겁니다. 디지털 아이디 엄청 편해져요. 지금 지루할 새가 없습니다. 이 귀한 시간 현금 채굴하셨다가 기다리셨다가 떨어질 때 바이 더 딥 하시기에 전 올해 모든 조정은 귀한 조정이 될 것이라고 수십 번 강조합니다. 지나고 나면 맞아. 그때 좀 더 샀어야 했는데 그때가 지금부터 뭐 한 달, 두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